사우디가 미국을 버렸습니다. 40년간 110조 원을 바쳐온 파트너를 단칼에 끊어버린 겁니다.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레이시온 주가가 폭락했고 펜타곤은 긴급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우디가 선택한 나라가 충격이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1조 2천억 원 규모의 미사일 계약. 미국이 40년간 독점하던 중동 시장에 한국이 칼을 꽂은 겁니다. 사우디 국방부 차관보는 단 한마디로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이미 40년간 후회해왔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리야드의 밤 공기는 언제나 건조합니다.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피부를 핥히듯 스쳐 지나가죠. 하지만 그날 밤, 제 피부를 긁어댄 건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니터 위에 떠오른 단 한 줄의 속보였습니다. UAE 상공, 이란 탄도미사일 160여 발 동시 요격 성공.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때리는 게 느껴졌죠. 160발이요. 160발을 동시에 막아냈다고요. 걸프전 때 미국 패트리어트가 이라크 스커드 미사일을 요격하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요격률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공식 발표는 80%였지만 나중에 밝혀진 실제 수치는 40%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160발을 막았다고요. 바로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요격 시스템, 한국산 천궁2. 저는 그 문장 위에서 눈이 멈춰버렸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삼성 텔레비전 만드는 그 한국 말입니까? 현대 자동차 만드는 그 나라가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만들었다고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는 딱 하나였습니다. 불가능. 제 이름은 칼리드 알하르비,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 차관보입니다. 무기 도입 정책을 총괄한 지 15년, 군에 몸담은 지 35년째입니다. 미국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를 졸업했고 아버지도, 그 아버지의 아버지도 사우디 군인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무기란 곧 미국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칼리드,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최고의 무기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최고의 무기는 미국에 있다. 40년 동안 그 말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패트리어트, 헬파이어, 에이브람스, 블랙호크. 사우디 군의 핵심 장비는 전부 미국산이었습니다. 연간 무기 도입 예산 8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0조 원이 넘는 금액의 대부분이 미국으로 흘러갔죠.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속보 한 줄이 제 40년 확신에 금을 그었습니다. 집무실 책상 위에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진동했습니다. 군 참모총장, 왕세자실 보좌관, 국방부 동료들. 모두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천궁2가 뭡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부끄럽지만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35년간 무기만 다뤄온 사람이 한국산 방공 시스템의 이름을 그날 처음 들었습니다. 곧바로 정보 분석팀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천궁2에 대해 알 수 있는 건 전부 가져오라고. 새벽 3시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요격률 97%, 동시 다중 표적 대응 가능,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동시 요격 가능, 패트리어트 대비 도입 비용 3분의 1점. 저는 97이라는 숫자 위에 빨간 줄을 그었습니다. 97%. 우리가 20년간 쓴 패트리어트의 공식 요격률이 84%입니다. 실전에서는 그보다 더 낮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죠. 그런데 97%라니.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 잘 나온 수치가 전부를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실전은 단발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내일 또 막아내야 하고 다음 달에도 내년에도 막아내야 하는 겁니다. 한 번의 성공으로 40년 신뢰를 갈아탈 수는 없었습니다. 보고서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리야드의 새벽 하늘은 보라색과 검은색 사이 어딘가에서 어스름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모스크의 새벽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죠. 가슴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로부터 사흘 뒤, 리야드 국방부 본관 3층 회의실이었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에 마크 켈러안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 최대 방산업체인 레이시온의 중동 총괄 부사장. 190cm가 넘는 큰 키에 은빛 머리카락, 그리고 언제나 사람을 내려다보는 듯한 눈. 60대 초반이었지만 그 위압감은 젊은 장교들도 주눅들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를 20년 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미국 방산거래의 거의 모든 테이블에 그가 앉아 있었죠. 처음에는 파트너라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목표를 위해 함께 일하는 동료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에게 사우디는 파트너가 아니라 고객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거절할 수 없는 고객이었죠. 그날 회의 안건은 패트리어트 PAC3 MSE 업그레이드 납기 문제였습니다. 원래 계약은 12개월 전 완료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18개월이 지연됐습니다. 1년 반이요. 그것도 아무 사전 통보 없이.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켈러한 부사장, 18개월입니다. 18개월이나 지연된 건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는 서류를 넘기며 느긋하게 대답했습니다. 차관보님, 글로벌 공급망 문제입니다. 반도체 수급이 불안정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생산 라인이 재배치됐습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이라고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18개월 동안 공식 해명 한 번 없었습니다. 우리가 수차례 항의 서한을 보냈지만 돌아온 건 자동 응답 수준의 형식적 답변뿐이었죠. 그래서 새로운 일정은 언제입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추가 6개월이 필요합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제 옆에 앉은 파이살 준장의 주먹이 테이블 아래에서 꽉 쥐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켈러한 부사장. 우리는 이미 계약 금액 15억 달러를 전액 선지급했습니다. 18개월 지연에 추가 6개월이면 총 2년입니다. 위약금 조항에 따르면 지금 상황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그 순간 마크 켈러한이 한 말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서류를 덮으며 마치 아이에게 설명하듯 느릿느릿 말했습니다. 차관보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PAC3 MSE를 운용할 수 있는 나라는 12개국뿐입니다. 그리고 정비와 업그레이드는 오직 우리만 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을 청구하시겠습니까?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 정비 계약 갱신은 저희가 결정합니다. 그건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가면도 쓰지 않은 협박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산 무기 체계에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부품도 미국, 정비도 미국, 업그레이드도 미국. 총을 팔아놓고 총알은 자기들만 만드는 구조였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마크 켈러한은 악수를 청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다음 주 골프 한 라운드 어떻습니까, 차관보님?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외교적 미소를 지으면서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자 파이살 준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관보님,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겁니까? 저는 복도를 걸으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구두 소리만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졌죠. 사무실에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35년을 군에 바쳤고 15년을 무기 도입에 매달렸는데 결국 이런 대접을 받는 건가? 미국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오늘 마크 켈러한이 정확히 보여줬습니다. 지갑, 거절할 수 없는 지갑. 서랍에서 아버지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군복을 입고 환하게 웃는 젊은 날의 아버지. 걸프전 직후 미국 장성과 악수하는 사진이었죠. 30년도 더 된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도 그들을 파트너라고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칼리드, 무기를 파는 자가 진짜 주인이다. 사는 자는 그저 쓰는 사람일 뿐이야.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지금은 뼛속까지 이해합니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리야드의 오후 햇살이 사막의 모래를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 모래알처럼 우리도 바람이 부는 대로 흩날리는 존재인 건가?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왕세자실 보좌관 나셀이었습니다. 차관보님, 전하께서 내일 오전 보고를 원하십니다. 주제는 방공 체계 다변화입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다변화. 그 단어는 곧 하나의 질문을 의미했습니다. 미국 말고 다른 선택지가 있는가? 왕세자실 보고는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30분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았죠. 왕세자 전하의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칼리드, 우리가 미국에만 의존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 대안을 찾아라. 6개월 안에 보고서를 올려라. 저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막막했습니다.
미국을 대체할 방산 파트너라니. 러시아는 제재 중이고 중국은 신뢰가 없고 유럽은 비싸고 느렸습니다. 프랑스 라팔 전투기를 도입할 때 협상만 4년이 걸렸습니다. 4년이요. 사무실로 돌아와 보좌관들을 불렀습니다. 미국 외 방공 체계를 운용하는 나라 리스트를 만들어라. 전부 다. 이틀 뒤 리스트가 올라왔습니다. 러시아 S-400, 중국 HQ-9 프랑스 아스터, 이스라엘 아이언돔. 그리고 맨 아래에 한 줄이 있었습니다. 한국 천궁2. 저는 그 줄을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보좌관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진심입니까? 보좌관 유세프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차관보님, UAE에서 실전 운용 중이고 요격률 97%를 기록했습니다. 가격은 패트리어트의 3분의 1이고요. 가격이 3분의 1이면 성능도 3분의 1이겠지. 스펙상으로는 동급이거나 일부 항목에서 상회합니다.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방공은 그렇다 치자. 나머지는, 미사일은, 전차는, 한국이 뭘 가지고 있는데? 유세프가 태블릿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새로운 공대지 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천검이라는 이름입니다. 천검.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뭐가 특별한데? AI 탐색기를 탑재했습니다. 광섬유 유도 방식이고 관통력 1200mm급입니다. 사거리 10km.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사거리 10km. 헬파이어가 8km인데 한국산이 더 멀리 나간다고? 네. 그리고 가격은 한 발당 6천만 원 수준입니다. 헬파이어는 한 발당 1억 5천만 원입니다. 계산이 자동으로 머릿속에서 돌아갔습니다. 같은 예산이면 한국산을 2배 이상 살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유혹을 밀어냈습니다. 가격이 싸면 이유가 있는 법이다. 실전 검증은? 유세프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끝났네. 실전 검증도 없는 미사일을 사우디 군에 넣을 수는 없어. 저는 리스트에서 한국을 줄을 그어 지우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UAE 합동군 부사령관 라시드 알 만수리. 제 웨스트포인트 동기였습니다.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이자 지금은 UAE 방공 작전의 핵심 인물이었죠. 칼리드, 오랜만이다. 라시드. 마침 내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천궁2 이야기를 하려고 전화했다. 뉴스만 보면 안 돼. 내가 직접 겪은 걸 말해줄 테니까. 저는 펜을 집었습니다. 말해라. 지난달 이란이 미사일을 쏟아부었을 때 우리 패트리어트 포대 3개가 먼저 가동됐다. 요격률이 얼마였는지 아나? 얼마였는데? 78%. 저는 숫자를 적었습니다. 78%. 공식 스펙보다 훨씬 낮은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천궁2 포대 2개가 가동됐다. 결과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라시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97%. 칼리드, 97%다. 같은 날, 같은 하늘, 같은 미사일을 상대로. 패트리어트 3대가 놓친 표적을 천궁2 2대가 잡아냈다. 등줄기를 따라 소름이 올라왔습니다. 같은 전장에서 직접 비교된 데이터. 이건 스펙 시트가 아니라 실전 결과였습니다. 라시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다. 뭐든. 한국에서 새로 나온 미사일 천검이라고 들었는데 알고 있나? 수화기 너머로 짧은 웃음이 들렸습니다. 역시 빠르구나. 우리도 이미 검토 중이다. 실전 검증은 없다며. 없지. 하지만 천궁2도 처음엔 그랬다. 아무도 안 믿었지. 미국 애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나? 한국산 방공 미사일이라고 비웃었다. 지금 그 미국 애들이 우리한테 데이터 달라고 매달리고 있다. 전화를 끊은 뒤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2개의 목소리가 부딪혔습니다. 하나는 35년간 쌓아온 경험이었습니다. 실전 검증 없는 무기는 도박이다. 사우디 군의 생명을 도박에 걸 수 없다. 다른 하나는 라시드의 목소리였습니다. 97%. 같은 하늘에서, 같은 미사일을 상대로. 그때 사무실 문이 노크됐습니다. 유세프가 서류 한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차관보님, 한국 측에서 공식 제안서가 왔습니다. 뭔데? 천검 미사일 패키지 도입 제안입니다.
FA50 경전투기와 함께 패키지로 제안했습니다. 실사격 시연도 포함되어 있고요. 저는 서류를 받아 들었습니다. 표지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깔끔하게 정리된 제안서였습니다. 기술 스펙, 가격 비교, 납기 일정, 기술 이전 조건까지.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실사격 시연에 초대합니다. 직접 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직접 보라. 판단하라. 마크 켈러안은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한테 직접 보여주겠다고 한 적이 없었죠. 항상 스펙 시트만 던져주고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올렸죠.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실전 검증이 없다.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지도 않고 거절하는 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파이살 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 측 제안서 봤나? 네. 방금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나? 잠시 뜸이 있었습니다. 차관보님, 솔직히 기대는 안 합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습니다. 보고 판단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맞는 말이었습니다. 실사격 시연 일정 잡아라. 대한민국으로 간다. 전화를 끊는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처음 내딛는 느낌이었습니다. 창밖에서 리야드의 저녁 아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사막 위로 해가 천천히 기울면서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어 가고 있었죠. 유세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차관보님, 켈러안 부사장에게는 어떻게 알릴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알리지 마. 아직은.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40년간 굳어있던 무언가가 갈라지는 소리. 아직은 한국을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미국을 버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단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97%가 진짜인지, 그리고 그 나라가 만든 천검이라는 미사일이 정말로 우리의 전장에서 쓸만한 물건인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처음으로 군사적 시선으로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제가 상상한 것과 얼마나 다른 곳인지를,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마주하게 될 것들이 제 인생의 모든 확신을 어떻게 뒤흔들어 놓을지를. 그건 아직 며칠 뒤의 이야기입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첫 번째 인상은 공기였습니다. 리야드의 건조하고 뜨거운 공기와는 완전히 달랐죠. 축축하면서도 시원한 3월 특유의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사우디에서는 느낄 수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는데 파이살 준장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깨끗하군요. 그 말이 이상하게 뇌리에 남았습니다. 공항 바닥에 먼지 한 톨 없었습니다. 안내 표지판은 아랍어까지 포함돼 있었고 직원들은 정확히 우리가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사소한 것이었지만 그 사소함이 불편했습니다.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공항부터 이렇게 정돈되어 있다는 게 제 편견과 맞지 않았으니까요. 서울까지 이동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 양옆으로 산들이 이어졌고 그 사이사이에 아파트 단지와 공장 건물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좁은 땅에 빽빽하게 들어선 나라. 이 나라가 미사일을 만든다고요.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한국 측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미팅은 서울 용산 국방부 인근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서울 사무소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또 한 번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마크 켈러안을 만날 때는 늘 화려한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스테이크에 와인, 그리고 골프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느긋한 분위기. 하지만 한국 측 회의실은 달랐습니다. 벽에 아무 장식도 없었고 테이블 위에는 물병과 자료 바인더만 놓여 있었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한국 측 대표로 나온 사람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수출본부 전무 이재원이었습니다. 50대 초반, 키는 크지 않았지만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악수하는 손에서 느껴지는 힘이 묘하게 인상적이었죠. 차관보님, 먼 길 오셨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본론이라니. 마크 켈러안이면 30분은 잡담을 했을 겁니다. 날씨, 석유 가격, 왕세자 건강 안부까지 돌고 돈 뒤에야 겨우 본론에 들어가죠. 하지만 이 사람은 앉자마자 화면을 켰습니다. 천검 미사일 체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미사일의 단면도가 떴습니다. 이재원 전무는 레이저 포인터 하나 없이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탄두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중 성형 자격 탄두입니다. 관통력 1200mm. 러시아의 T-90 전차 정면 장갑을 뚫고 들어갑니다. 저는 바로 질문했습니다. 반응 장갑은? 반응 장갑 장착 상태에서도 관통 가능합니다. 선행 탄두가 반응 장갑을 무력화하고 주 탄두가 본 장갑을 관통합니다. 파이살 준장이 옆에서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의 손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이재원 전무가 다음 화면으로 넘겼습니다. 유도 방식입니다. 광섬유 데이터 링크와 AI 탐색기를 동시에 운용합니다. 동시에요? 네. 발사 후 초기 단계에서는 광섬유를 통해 조종사가 직접 유도합니다. 중간 비행 단계에서 AI 탐색기가 활성화되면 자동 추적으로 전환됩니다. 두 가지 방식을 한 발에 담았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미국 헬파이어는 레이저 유도 아니면 레이더 유도, 둘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스파이크는 광섬유 유도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둘 다 넣었다고요.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이재원 전무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14년 걸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14년. 이 미사일 하나에 14년을 쏟았다는 겁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브리핑이 계속됐습니다. AI 탐색기의 표적 10별시간 4초. 모래폭풍 환경에서도 적외선 영상으로 표적 탐지 가능. 발사 후 망각 기능으로 헬기 조종사의 생존율 향상. 마지막 화면에서 이재원 전무가 가격표를 보여줬습니다. 한 발당 6천만 원입니다. 미국 헬파이어는 한 발당 1억 5천만 원이고 이스라엘 스파이크 NLOS는 한 발당 2억 원입니다. 숫자들이 눈앞에서 어른거렸습니다. 성능은 동급이거나 그 이상인데 가격은 절반 이하라니.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으며 파이살 준장이 제 옆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차관보님, 스펙만 보면 말이 안 됩니다. 뭐가? 이 가격에 이 성능이요. 뭔가 빠진 게 있을 겁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좋은 게 싸면 반드시 이유가 있죠. 하지만 뭐가 빠진 건지 아직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자마자 유창한 아랍어가 흘러나왔습니다. 차관보님, 처음 뵙겠습니다. 요나단 레비라고 합니다. 심장이 한 박자 멈칫했습니다. 요나단 레비. 이스라엘 방산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공식 직함은 국제방산 컨설턴트였지만 실체는 이스라엘 무기 수출의 로비스트였죠. 중동의 모든 무기 거래에 그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아셨습니까? 그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저희 업계에서는 정보가 곧 자산입니다. 차관보님이 서울에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우리의 한국 방문은 급비었습니다. 사우디 국방부 내에서도 극소수만 알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쪽에서 이미 파악하고 있다니. 무슨 용건입니까? 차관보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한국산 미사일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계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답이시군요. 차관보님, 선의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국산 공대지 미사일은 실전에서 단 한 발도 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발도요. 이스라엘 스파이크는 지난 20년간 19개국에서 실전 운용됐고 1만 4천 발 이상이 발사됐습니다. 1만 4천 대 제로. 차관보님이라면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논리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풍기는 자신감, 아니 오만함이 마크 켈러안의 그것과 묘하게 겹쳤습니다. 레비 씨, 조언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직접 보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파이살 준장이 물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쪽이다.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벌써 알았군요. 그래. 그리고 앞으로 더 거세질 거다. 차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강 위로 수없이 많은 다리들이 빛나고 있었고 양쪽 강변에 빼곡히 들어선 빌딩들이 마치 성벽처럼 늘어서 있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미국과 이스라엘을 동시에 긴장시키고 있다니 솔직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다음 날 아침 한국국방과학연구소 방문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대전이라는 도시로 이동하는데
KTX라는 고속열차를 탔습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50분. 300km가 넘는 거리를 50분 만에 주파한다는 게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사우디에서는 리야드에서 제다까지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이 나라는 열차로 전국 어디든 2시간 안에 갑니다. 국방과학 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서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대 후반, 안경 너머의 눈에 피로가 서려 있었지만 그는 꼿꼿했습니다. 방문을 환영합니다. 유도무기 연구부 수석연구원 정혜진입니다. 청검 개발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습니다. 악수하는 순간 그의 손을 봤습니다. 거칠었습니다. 서류만 만지는 손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미사일을 다루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연구소 내부 브리핑룸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정혜진 수석이 보여준 것은 스펙시트가 아니었습니다. 14년간의 실패의 기록이었습니다. 화면에 타임라인이 떴습니다. 첫 시험 발사는 개발 시작 3년 차에 했습니다. 결과는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실패 기록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정혜진 수석이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아셔야 저희 미사일을 제대로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처음이었습니다. 미국 방산업체는 절대 실패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성공한 영상, 최고 성능 데이터, 화려한 프레젠테이션만 보여주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미사일의 실패 역사를 먼저 꺼내놓고 있었습니다. 첫 발사에서 AI 알고리즘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표적은 찾았지만 추적이 안 됐습니다. 미사일이 허공으로 날아갔죠. 화면이 넘어갔습니다. 6개월간 코드를 전부 다시 만들었습니다. 연구원들이 집에 가지 않고 연구소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 시험. 이번엔 표적을 잡았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광섬유 케이블이 끊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고속 기동 중에 광섬유가 버티지 못했습니다. 소재를 바꿨습니다. 플라스틱 피복에서 유리섬유 피복으로 무게가 늘었고 비용이 올라갔습니다. 미사일 한 발당 2천만 원이 추가됐습니다. 그 비용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정혜진 수석이 잠깐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양산 규모를 늘려서 단가를 낮추자고 설득했습니다. 회의를 30번 넘게 했습니다. 한 해 동안요. 제 옆에서 파이살 준장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쳤군.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쳤다의 의미가 달랐습니다. 이건 집착이 아니라 집념이었습니다. 정혜진 수석이 다음 화면으로 넘겼습니다. 환경 시험만 100회 이상 실시했습니다. 고온, 저온, 습도, 염수, 진동, 충격. 그중 고온 시험에서 한 번 탈락했습니다. 섭씨 55도 환경에서 전자 부품이 오작동했습니다. 순간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55도. 사우디 여름 사막의 온도가 정확히 그 수준입니다. 55도를 통과 못하면 중동에서 쓸 수 없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더 걸렸습니다. 전자 부품의 방열 설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지금 청검은 섭씨 65도까지 정상 작동합니다. 65도. 사우디 사막 한복판 최고 기온보다 10도 높은 수치. 그 숫자를 메모하면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뒤 연구소 복도를 걸었습니다. 벽에 역대 개발 무기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하나가 수년에서 수십 년의 개발 기간이 적혀 있었죠. 정혜진 수석,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14년 동안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까? 그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한 번 있었습니다. 고온 시험에서 탈락했을 때 프로젝트 축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팀장이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포기하면 앞으로 10년간 이 기술을 못 만든다. 그 문장이 복도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4년을 한 미사일에 쏟아부은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서 머릿속에서 마크 켈러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자기가 파는 무기에 대해 이런 눈빛으로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무기는 상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 청검은 자식이었습니다. 연구소를 나서면서 파이살 준장이 말했습니다. 차관보님, 저 사람이 사기꾼이 아니라면 청검은 진짜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아직 실전 데이터가 없다. 진짜인지는 직접 봐야 한다. 하지만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그 순간 이미 제 안에서 무언가가 기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브리핑 일정을 마치고 실사격 시연 전까지 이틀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두바이에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UAE 합동군 부사령관 라시드 알 만수리를 직접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두바이 국방부 청사에서 라시드를 만났을 때 그는 브리핑룸을 통째로 비워놓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노트북 3대와 두꺼운 보고서 뭉치가 놓여 있었죠. 칼리드, 앉아라. 오늘 내가 볼 것들은 아직 어떤 나라에도 공개하지 않은 자료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왜 나한테 보여주는 거지? 라시드가 눈을 똑바로 마주쳤습니다. 너도 알잖아. 우리 둘 다 같은 처지야. 미국한테 40년간 돈을 갖다 바쳤는데 정작 우리가 필요할 때 그놈들이 뭘 해줬나? 그 말에 마크 켈러한의 얼굴이 또 떠올랐습니다. 정비 계약 갱신은 저희가 결정합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라시드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전투 영상이 떴습니다. 날짜와 시간, GPS 좌표까지 찍힌 실제 전장 기록이었습니다. 지난달 이란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섞어서 쐈다. 총 160여 발. 동시 다발이었어. 영상 속에서 레이더 화면이 빨간 점들로 뒤덮였습니다. 그 점 하나하나가 미사일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 포대 3개가 먼저 가동됐다. 42발을 상대했고 33발을 잡았다. 9발을 놓쳤어.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요격률 78.6%. 나머지 미사일을 천궁2 포대 2개가 상대했다. 118발이었어. 숨이 멈췄습니다. 118발을 포대 2개로요. 결과를 보여주마.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천궁2의 요격 기록이 한 줄씩 올라갔습니다. 격추, 격추, 격추. 끝도 없이 올라가는 격추 기록. 115발 격추. 3발 부분 파괴. 완전 미스 제로. 115 나누기 118점. 97.5%야. 칼리드. 그리고 부분 파괴된 3발도 파편이 거주 지역 밖에 떨어졌다. 인명 피해 제로.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들릴 정도로 세게 뛰고 있었습니다. 라시드가 다음 영상을 켰습니다. 이번에는 미사일 비행 영상이었습니다. 천궁2의 요격탄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장면. 그리고 적 미사일과 충돌하는 순간 화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 영상, 미국이 달라고 했다. 우리가 거부했어. 미국이? 패트리어트가 놓친 미사일을 천궁2가 잡아내는 장면이 찍혀 있거든. 미국 입장에서는 수치스러운 기록이야. 저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라시드, 솔직히 말해라. 한국 무기가 이렇게 좋으면 왜 세계가 아직 모르고 있는 거지? 라시드가 피식 웃었습니다. 몰라서가 아니야. 미국이 맡고 있는 거야. 그 말에 온몸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무슨 뜻이야? 한국 무기가 중동에 퍼지면 미국 방산업체 매출이 연간 200억 달러 이상 날아간다. 레이시온, 로키드 마틴, 보잉. 그 업체들이 워싱턴 로비에 매년 얼마를 쏟아붓는 줄 아나?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연간 1억 5천만 달러 이상이야. 그 돈이 의원들 주머니로 들어가고 의원들이 한국 무기 수출을 견제하는 법안을 만든다. 기술 이전 통제, 수출 승인 지연, 부품 공급 제한. 전부 같은 맥락이야. 라시드가 마지막으로 한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비공식 문서다. 미국 국무부에서 UAE에 보낸 서한이야. 한국산 방공 체계 추가 도입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이다. 서류를 읽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외교적 표현으로 포장돼 있었지만 뜻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무기를 사지 말라. 미국 무기를 사라. 이래도 미국이 파트너라고 생각하나? 라시드의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두바이를 떠나 다시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페르시아만의 바다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제 머릿속은 전쟁터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분노가 끓었습니다. 40년간 우리를 파트너라고 불러놓고 실제로는 우리를 시장으로만 본 미국에 대한 분노.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한국을 선택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하나. 실전 검증 없는 무기에 사우디 군인들의 목숨을 걸어도 되는 건가. 그 두 가지 감정 사이에서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실사격을 보자. 그리고 나서 결정하자. 모든 답은 내일 대한민국의 시험장에서 나올 것입니다. 한국 도착 첫날 밤. 호텔 방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데 휴대폰에 부재중 전화가 7통 찍혀 있었습니다.
전부 같은 번호. 마크 켈러안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가 이 번호로 전화한 건 2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공식 업무용이 아닌 제 개인 번호였으니까요. 전화를 걸자 첫 마디부터 달랐습니다. 평소의 느긋한 톤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칼리드, 지금 대한민국에 있다면서? 비밀이 이렇게 빨리 새 나갈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단 레비가 알았으면 마크 켈러안이 모를 리 없었죠. 출장 중입니다. 켈러안 부사장. 출장. 한국 무기 실사격을 보러 갔다는 말이 맞나?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부정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칼리드, 40년이야. 우리가 사우디와 함께한 시간이 40년이다. 그 시간을 이렇게 등 뒤에서 배신하는 건가? 배신이라. 그 단어에 제 안에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켈러안 부사장, 배신이라고 했습니까? 다른 표현이 있나? 납기를 18개월 지연시켜 놓고 추가 비용을 청구하고 정비 계약으로 협박한 건 배신이 아닙니까?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로. 칼리드, 내가 워싱턴에 전화 한 통이면 사우디의 F-15 정비 계약이 전면 재검토 대상에 올라간다. 에이브람스 전차 부품 수급도 마찬가지다. 내가 한국 무기를 들여오면 미국 의회에서 사우디를 대상으로 기술 이전 제재제 논의가 시작될 거야. 그게 내 왕세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F-15 전투기 120대, 에이브람스 전차 400대, 패트리어트 포대 12개. 사우디 군의 핵심 전력이 전부 미국산입니다. 부품 하나 안 오면 전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한국산 무기에 미국 기술이 들어가 있는지 아직 확인 안 됐어. ITAR 규정에 걸리면 한국도 곤란하고 사우디도 곤란하지. ITAR, 국제무기거래 규정. 미국 기술이 1%라도 들어간 무기는 미국 승인 없이 수출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이 카드를 꺼내면 한국 무기 수출 자체가 막힐 수 있었습니다. 켈러안 부사장, 지금 저를 협박하는 겁니까? 아니, 현실을 말해주는 거야. 40년 파트너로서. 파트너, 또 그 단어.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하지만 내일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후회할 거다, 칼리드. 전화가 끊겼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손을 보니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크 켈러안의 말은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파이살 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켈러안한테 전화 받았다. 저도요. 방금 워싱턴에 있는 주미 무관에게서 연락 왔습니다. 미국 국방부 쪽에서 사우디의 한국 방산 접촉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답니다. 우려. 외교 용어로 경고의 전 단계였습니다. 파이살, 어떻게 생각하나?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말했습니다. 차관보님, 40년간 미국에 의존하면서 얻은 게 뭡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비싼 무기, 늦은 납기, 갑질, 그리고 지금 이 협박. 40년간 850억 달러를 바쳤는데 돌아온 게 이겁니다. 하지만 미국이 부품 공급을 끊으면 우리 군이 서는 거다. 그래서 지금 바꿔야 하는 겁니다. 10년 뒤에는 더 늦습니다. 파이살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맞다는 걸 안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재 의자에 앉아 아버지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군복 차림의 아버지, 미국 장성과 악수하는 아버지. 아버지, 당신도 이런 기분이셨습니까? 무기를 파는 자가 진짜 주인이다. 사는 자는 그저 쓰는 사람일 뿐이야. 그 말씀이 이제는 유언처럼 들렸습니다. 창밖에 한국의 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수없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만든 무기가 과연 미국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그 벽을 넘을 용기가 있는 것일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까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됩니다. 천검이 날아가는 순간 제 40년의 확신이 유지될지 무너질지가 결정됩니다. 새벽 5시.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졌습니다. 아니, 잠을 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시험장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파이살 준장, 기술 분석관 2명, 통역관까지 총 5명의 사우디 참관단.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한국 서해안의 시험장에 도착했을 때 바다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사막에서 평생을 산 제게 바다 냄새는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짠내 섞인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시험장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계곡 형태였고 저 멀리 표적이 설치된 지역이 보였습니다. 하늘은 흐렸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죠. 관측소에 올라가니 이미 한국 측 관계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재원 전무, 정혜진 수석, 그리고 군 관계자 10여 명. 모니터에는 실시간 영상이 떠 있었고 옆 테이블에는 커피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정혜진 수석이 다가왔습니다. 차관보님, 오늘 시험 구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총 3발입니다. 한 발차는 고정 표적, 2발차는 시속, 40km로 이동하는 표적, 3발차는 언덕 뒤에 숨은 비가시 표적입니다. 3발차가 가장 어렵겠군요. 네, NLOS, 비가시선 타격입니다. 조종사가 표적을 직접 볼 수 없는 상태에서 AI 탐색기가 스스로 표적을 찾아 타격해야 합니다. 파이살 준장이 물었습니다. 헬파이어로 같은 시험을 하면 결과가 어떻습니까? 정혜진 수석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헬파이어는 NLOS 타격 능력이 없습니다. 조종사가 레이저로 직접 표적을 지시해야 합니다. 표적이 안 보이면 못 쏩니다. 그 말에 파이살 준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헬파이어가 못하는 걸 점검은 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헬기가 이륙했습니다. 로터 소리가 계곡에 울려 퍼지면서 가슴까지 진동했습니다. 모니터에 헬기 내부 영상이 떴습니다. 조종사의 헬멧 디스플레이에 표적 정보가 뜨고 있었습니다. 한 발차 발사 준비.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3, 2, 1점. 발사. 화면에서 미사일이 빠져나가는 순간 굉음이 시험장을 뒤흔들었습니다. 귀를 찢는 소리에 몸이 움찔했습니다. 미사일은 흰 연기를 끌며 일직선으로 날아갔습니다. 3초 뒤 표적의 불기둥이 솟았습니다. 한 발차 명중. 관통 확인. 관측소에서 한국 측 관계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환호는 없었습니다. 고정 표적 명중은 당연한 것이라는 표정이었죠. 2발차 준비. 이번에는 표적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에서 궤도 장갑차 형태의 표적이 시속 40km로 이동하는 게 보였습니다. 발사. 미사일이 날아가면서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AI 탐색기가 이동 표적을 추적하는 영상이 실시간으로 떴습니다. 표적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미사일도 따라 방향을 틀었습니다. 2초 뒤 폭발. 2발차 명중. 이동 중 정확 관통. 파이살 준장이 무의식적으로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발차 준비. 관측소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번이 진짜였습니다. 언덕 뒤에 숨은 표적. 조종사의 시야에서 완전히 차단된 표적을 AI가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3발차 발사.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화면에서 미사일 전방 카메라 영상이 떴습니다. 처음에는 언덕과 나무만 보였습니다. 표적이 없었습니다. 1초, 2초, 3초. AI 탐색기가 적외선 모드로 전환됐습니다. 화면이 열화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4초째. 화면 한 구석에 열원이 잡혔습니다. AI가 표적을 식별한 겁니다. 미사일이 순간적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화면이 격렬하게 흔들렸고 표적이 빠르게 커졌습니다. 그리고 5초째. 폭발. 3발차 명중. NLOS 비가시 타격 성공. AI 탐색기 표적 식별 시간 4초. 순간 관측소가 고요해졌습니다. 한국 측 관계자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정혜진 수석의 눈가가 붉어진 게 보였습니다. 14년. 그 시간이 저 한 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4초. AI가 표적을 찾는데 걸린 시간이 4초. 파이살 준장이 옆에서 낮게 물었습니다. 차관보님, 이스라엘 스파이크로 같은 시험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미 데이터를 알고 있었습니다. 스파이크 NLOS의 표적 식별 시간은 평균 12초. 그리고 모래 폭풍 환경에서는 20초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3배야. 청검이 3배 빠르다. 전장에서 8초 차이는 삶과 죽음의 차이입니다. 미사일을 발사한 헬기가
그 8초 동안 적의 대공포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이니까요. 브리핑룸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재원 전무가 추가 자료를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차관보님, 중동 환경 적합성 테스트 결과입니다. 화면에 사막 환경 시험 영상이 떴습니다. 모래 폭풍 속에서 천검이 발사되는 장면. AI 탐색기가 모래먼지를 뚫고 적외선으로 표적을 잡아내고 있었습니다. 섭씨 55도, 시야거리 200m 이하의 모래 폭풍 조건에서도 표적 식별 가능합니다. 파이살 준장이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건 사우디 네푸드 사막 최악의 조건과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조건에 맞춰 개발했습니다. 저는 이재원 전무를 바라봤습니다. 맞춰 개발했다고요? 사우디 환경에 맞춰서.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검은 처음부터 중동 수출을 염두에 두고 설계됐습니다. 고온, 모래, 염분, 전부 설계 단계에서 반영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마크 켈러안의 말이 울렸습니다. 한국산, 가전제품이나 만드는 나라 아닌가. 40년간 파트너를 자처한 미국은 사우디 환경에 맞춰 무기를 만들어 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미국 사양 그대로 팔았죠. 사막 먼지 때문에 엔진이 고장나면 그건 사우디 책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나라는 처음부터 우리 사막을 생각하고 미사일을 만들었다고요. 시험장을 떠나는 차 안에서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달린 뒤 파이살 준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차관보님, 말해라. 제 군 경력 25년간 이런 시연은 처음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다. 결정하셨습니까? 창밖으로 한국의 시골 풍경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논밭 사이로 봄의 새싹이 초록빛을 내밀고 있었고 저 멀리 산등성이에는 아직 마지막 잔설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하나가 남았다. 뭡니까? 켈러안한테 할 말. 파이살 준장이 처음으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왕세자실 보좌관 나세르에게 보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실사격 세발 전탄 명중. AI 탐색기 표적 식별 4초. 사막 환경 대응 완료. 상세 보고서는 귀국 후 제출하겠습니다. 5분 뒤 답장이 왔습니다. 전하께서 확인하셨습니다. 차관보에게 정권을 위임합니다. 정권. 그 한 단어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가 미국 장성과 악수하던 날, 제가 웨스트 포인트에 입학하던 날, 첫 무기 도입 계약에 서명하던 날, 마크 켈러안과 골프를 치던 날, 그리고 그가 정비 계약은 저희가 결정합니다 라고 말하던 날, 4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는 파트너가 아니라 선택지가 필요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지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리야드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동안 한 글자도 쉬지 않았습니다. 천검 실사격 결과, 기술 분석, 가격 비교, 납기 조건, 기술 이전 패키지. 모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펜이 멈췄습니다. 결론을 써야 했습니다. 도입을 권고할 것인가, 말 것인가. 눈을 감고 세 발의 미사일을 떠올렸습니다. 첫 발의 정확함, 두 번째 발의 추정력, 그리고 세 번째 발. 4초 만에 언덕 뒤의 표적을 찾아낸 AI 탐색기. 14년의 시간이 응축된 그 4초. 그리고 마크 켈러안의 목소리가 겹쳤습니다. 후회할 거다, 칼리드. 펜을 다시 집었습니다. 결론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천검 도입을 권고합니다. 1200발, 기술 이전 포함 패키지. 리야드에 도착한 다음 날 아침, 왕세자실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오후에 답이 왔습니다. 승인, 협상을 개시하라. 그리고 그날 저녁, 예상했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마크 켈러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위였습니다. 레이시온 본사 부회장이었습니다. 차관보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사우디가 한국산 미사일을 도입한다는 소식이 워싱턴에 전해졌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협상 단계입니다. 차관보님, 우리가 대안을 준비했습니다. 헬파이어 최신형을 사우디에 특별 가격으로 제공하겠습니다. 한 발당 9천만 원. 기존 가격에서 40% 할인입니다. 9천만 원. 원래 1억 5천만 원이던 미사일을 갑자기 40%나 깎겠다고요. 한국이라는 변수가 없었으면 절대 나오지 않았을 가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납기도 8개월로 단축하겠습니다. 8개월, 18개월을 지연시켜 놓고 추가 6개월을 요구하던 그들이 이제는 8개월로 단축하겠다고요.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이걸 처음부터 할 수 있었다는 뜻 아닙니까? 40년 동안 비싼 가격을 받고 납기를 지연시키고 갑질을 하면서 우리를 훅으로 본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미 방향을 정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그 단어. 차관보님, 후회하실 겁니다. 저는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40년 동안 참았던 말을. 부회장님, 저는 이미 40년간 후회해왔습니다. 더 이상은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40년간 짓눌려 있던 무언가를 내려놓은 해방감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또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요나단 랩이었습니다. 차관보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라니요? 천검 도입을 결정하셨다면서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 달 전에 한국사는 실전 검증이 없다며 경고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레비 씨, 한 달 전과 말이 다르시군요. 잠시 웃음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이 말을 평생 기억할 것입니다. 차관보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스파이크가 최고라고 20년간 팔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스파이크는 훌륭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천검을 분석한 뒤 저는 우리 회사에 보고서를 하나 올렸습니다. 어떤 보고서입니까? 5년 안에 한국이 대전차 미사일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이라는 보고서입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AI 탐색기 기술, 광섬유와 자동 추적의 이중 유도, 그리고 저 가격. 솔직히 말해서 이 조합을 깰 수 있는 무기가 지금 세계에 없습니다. 스파이크로도 안 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왜 한 달 전에 저한테 경고하셨습니까? 비즈니스니까요. 경쟁자를 깎아내리는 건 당연하잖아요. 솔직한 답이었습니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한국이 얼마나 위협적입니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이스라엘이 30년 전에 있던 위치에 있습니다. 아무도 안 믿어줄 때 기술로 증명해서 시장을 뚫은 그 위치요. 차이가 하나 있다면 한국의 속도가 우리보다 훨씬 빠르다는 겁니다. 전화를 끊은 뒤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최대 방산업체도 이스라엘의 최고 로비스트도 인정한 겁니다. 한국의 천검을. 협상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한국 측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가격, 납기, 기술 이전, 현지 정비 체계, 합동훈련 프로그램까지. 미국과 20년간 협상하면서 겪었던 끝없는 지연과 조건 변경이 없었습니다. 이재원 전무가 협상 테이블에서 한 말이 기억납니다. 차관보님, 저희는 파트너를 고객으로 보지 않습니다. 함께 싸울 동료로 봅니다. 그 한마디가 마크 켈러안이 40년간 한 번도 하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최종 계약 조건이 확정됐습니다. 천검 1200발, 기술 이전 패키지 포함, 현지 조립 라인 구축, 합동훈련 프로그램 5년, 총 계약 금액 1조 2천억 원. 같은 물량을 미국 헬파이어로 도입하면 3조 원이 넘었습니다. 이스라엘 스파이크로는 4조 원에 가까웠죠. 그리고 어느 쪽도 기술 이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계약 체결식은 리야드 국방부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사우디와 대한민국 국기가 나란히 걸린 테이블 앞에서 양국 대표가 서명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고 박수가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뒤편에 서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기쁨만은 아니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서명식이 끝나고 한국 측 이재원 전무가 다가왔습니다. 차관보님,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할 것은 제 쪽입니다. 14년을 기다려 주셔서. 그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천검을 14년간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그분들이 포기했으면 오늘은 없었으니까요. 이재원 전무의 눈가가 잠시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리셉션장에서 정해진 수석을 만났습니다. 양복이 어색해 보였습니다. 연구소 작업복이 더 어울리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정 수석, 축하합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차관보님, 한 가지 약속드리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사우디 사막에서 청검이 실패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제 14년을 걸겠습니다. 그 말의 무게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빈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6개월 뒤 사우디 북부 국경 지대에 청검이 실전 배치됐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사우디 군과 함께 합동훈련을 진행했고 사막 환경에서의 실사격 훈련에서 명중률 98%를 기록했습니다. 보고를 받는 순간 저는 사무실에서 혼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됐다. 진짜로 됐다. 그리고 연쇄 반응이 시작됐습니다. 사우디의 청검 도입 소식이 알려지자 이집트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1,000발 규모의 도입을 공식 검토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뒤이어 카타르, 이라크, 오만까지 중동 6개국이 잇따라 한국 측에 접촉했습니다. 블룸버그 기사 제목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한국발 미사일 쇼크, 중동 방산 시장 판도 뒤흔들다. 그 기사를 읽으며 마크 켈러안을 떠올렸습니다. 후회할 거다. 그가 한 말이었죠. 하지만 후회하고 있는 건 그쪽이었습니다. 레이시온 주가가 사우디 계약 발표 이후 일주일 만에 7% 하락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집 서재에서 아버지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군복 차림으로 환하게 웃는 젊은 날의 아버지. 미국 장성과 악수하는 사진.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 기억합니다. 무기를 파는 자가 진짜 주인이라고 하셨죠. 사는 자는 그저 쓰는 사람일 뿐이라고. 사진 속의 아버지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만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아버지 세대가 못했던 일을 우리 세대가 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창밖으로 리야드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사막의 별은 언제나 선명합니다. 수천 개의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작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면적의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인구도 5천만 명에 불과합니다. 자원도 없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14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미사일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고 또 실패하고 또 일어섰습니다. 55도의 사막을 견디는 무기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미국이 40년간 해주지 않은 일을 한국은 스스로 해냈습니다. 저는 35년간 무기를 다뤄왔습니다. 미국산, 프랑스산, 영국산, 수많은 무기를 봐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청검처럼 만든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는 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연구소에서 밤을 새운 사람들, 시험에 실패하고 다시 코드를 짠 사람들, 10년을 걸겠다며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그 얼굴들이 미사일 한 발에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의 무기는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다. 포기하지 않는 나라에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바꿔서 전하는 겁니다. 40년 만에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의미 있었기를 바랍니다. 청검은 시작일 뿐입니다. 한국이 다음에 무엇을 만들어낼지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우디 국방부 차관보가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40년간 미국에 의존하던 중동이 대한민국을 선택한 이유, 14년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힘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작은 관심이 큰 자부심을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날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